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만 3대 지수 4% 안팎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독립기념일 휴일로 정규 시장은 휴장하고요. 또 선물 시장은 조기 종료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저희는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전략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멘토들의 꿀팁들,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챙겨가 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뉴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와 실업률 하락 그리고 주가 회복에 대해서 환상적인 3분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또 4분기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좋을 것이다 라면서 내년은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일자리와 기업, 성장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꼭 자신을 투표해야 내년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시 상승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이 20년 만에 최고 이익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다른 대통령들은 이런 수치를 누릴 수가 없다. 그들은 그럴 수 없다면서 그들은 나쁜 대통령이 되거나 세금을 올리는 대통령이 되는 것만 잘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답게 정말 네거티브로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경제 상황을 이용해서 재선에 성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미 의회 예상국이 향후 10년 동안 코로나 창궐 이전 수준의 실업률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업률이 전달의 13.3%에서 11.1%로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CBO가 발표한 향후 10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해서 12월에는 10.5%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반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번 달 실업률이 11.1%니까 12월까지 총 1%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의 실업률이 나올 것이라는 거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실업률이 하락하긴 하겠지만 2030년, 10년이 지난 뒤인 2030년 4분기에도 실업률이 4.4%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호황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벌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어제 고용지표 호조에 대해서 오늘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분명히 하자. 우리는 여전히 깊고 깊은 일자리 구멍에 빠졌다면서 트럼프의 형편없는 엉망진창 코로나 대응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발표는 이 코로나 재확산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또 일부 업체들은 다시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 간의 긴장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두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를 펼치면서 재선에 좀 성공하기 위한 몸부림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CBO에 따르면 이렇게 실업률이 이미 코로나 창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
수준이라고 하니까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실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단단히 대비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월가 경력 22년의 베테랑 전문가 데이비드 뉴하우저가 시장에서 어리석은 행동들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대형 조정을 겪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연준을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2년에서 4년 동안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이미 S&P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너무나 거품이 꼈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가와 이 경제 펀더멘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양책이 없이 경기가 스스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성장이 더딜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이 아니다, 무성장이다라는 무서운 언급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증시와 경제 사이의 괴리를 너무나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조정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시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거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람코 CEO가 이 원유 수요가 하반기에 회복세에 놓였고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석유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8%가 감소할 것이고 내년에 6%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지금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하려면 최소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fully recover가 되려면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지금 경제가 봉쇄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 수요가 살아나겠지만 단기간에 유가가 오르기는 어렵다고 분석을 내놨고요. IEA 역시 올해 석유 수요가 9,170만 배럴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석유 수요가 9천만 배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는 수요가 거의 미동이 없을 것이라는 소리겠죠. 특히 항공유 수요가 2023년쯤에 이르러서야 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원유 트레이딩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항공업계에 대한 수요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80% 정도의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항공 섹터에서는 원유 수요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할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지금 선물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3,1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3% 내림세입니다. 1,34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45% 하락세입니다. 40.0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78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1.124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세 분의 멘토 그리고 멘티와 함께합니다. 오늘 김재준 멘토님, 이현수 멘토님, 그리고 외환영웅 멘토, 그리고 최도현 멘티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 차장님부터 역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주말이 왔는데 주말 계획도 잘 세우시고 오늘 또 저희와 같이 2시간 동안 재밌는 경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 차장님이 좋아하는 주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금요일 밤 저희와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현수 멘토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침 미국이 휴장인데요. 휴장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매매하지 마시고 새벽 2시에 장 끝나니까요. 저희 방송 따라서 2시간 동안 매매하시다가 매매 마감하시고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 이제 첫 출연 때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오늘 장이 힘들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장이 휴장이고 선물시장도 좀 조기 종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좀 많자고 좀 움직임이 없어서 자, 오늘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찬 전략들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네요. 외환영웅 멘토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오늘 같은 장이 제가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는 것이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매매는 길게 할수록 손해가 납니다. 짧은 시간에 단축, 집중해서 하시는 그런 매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매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도현 멘티 나와주셨네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병아리 투자자 최도연입니다. 네, 오늘 휴장이라고 해서 저는 오늘 제가 매매를 안 할 줄 알고 정말 가벼운 마음 룰루라라 왔는데 알고 보니 2시까지 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세 분의 멘토의 조언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우리 멘티의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네 분과 함께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멘토님들의 좀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일단 오늘은 본장 휴장이고도 선물시장도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주말 앞두고서 좀 조용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우리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뭐 거의 움직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뭐 거래량도 평상시에 지금 뭐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아까 캐스터님께서 이제 뭐 트럼프가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뭐 이런 뭐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어제 고용 지표도 자세히 보면은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 고용 지표를 측정할 때 그 매월 12일이 들어가 있는 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돌리는데 그때면 이제 7, 8, 9, 11, 12 딱 그 주인데 그 주 때는 사실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줄었을 때거든요.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 이렇게 조사를 한 거니까 되게 약간 좀 좋은 쪽으로 생각보다 좀 왜곡돼서 많이 나왔어요. 요즘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5만 명 이상 계속 갱신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보다 현재 시점을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을 못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과거의 지표를 우리가 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48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파트타임이 240만 명 정도, 풀타임이 240만 명 정도 이렇게 둘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파트타임이 늘어난 수는 전보다 한 2배,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확 증가를 한 반면 이 풀타임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풀타임 쪽,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풀타임 쪽이 조금 이 회복세가 더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질적으로는 아직은 이렇게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양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회복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괜찮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동향은 되게 좋게 나온 반면 신규 확진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그거는 저희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3주 연속 저희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딱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서 조금 양적으로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회복세가 그렇게 빠르진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용의 이런 회복세가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휴장을 앞두고 뭐 장도 조기 종료에다가 거래량도 좀 드물 걸로 보이고 요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의 뭐 급락이나 급등은 없을 걸로 그냥 조용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 이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 둔화세가 이 감소세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우리가 표면적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현수 멘토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요 며칠간 굉장히 변동성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변동성 지수가 빅스 지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시작되기 전 수준인 한 27점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변동 없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사실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아까 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요 며칠간 아니 요 일주일간의 시장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억제 요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네, 억제하는 요소? 정도 요소로 그냥 막 지금은 작용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 고용 지표도 그렇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실업급여 수당이 네. 물론 좋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PMI 지표나 전 세계적인 PMI 지표가 경기 회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가 약간 억제하고 있는 정도다. 상승장에서 코로나의 억제 요소가 있을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승 추세는 여전한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 상승을 조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외환영웅 멘토님의 시장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이론, 뭐 이슈는 뭐 우리 해설가분들이 다 얘기하시고 네. 사실 누구나 검색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차트 안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분명 얘기했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도 계속 상방이 됐고 뭐 단기적으로는 하방 상방이 될 수 있지만 S&P도 뭐 안 좋은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분명 저는 상방이라고 얘기했고 긴 추세는 상방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하방과 상방은 상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이슈나 이런 거는 우리 진짜 사장님들한테 듣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매매를 하실 때는 차트 안에서 기본 내 성향이 단타인지 추세인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맨날 듣는 우리 서울경제TV에서만 시청하시면 되겠고 매매는 내 주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분명 말씀 관망도 돈을 버는 건 시장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2시에 종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네.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은 내가 거래량 줄었을 때 매매 잘하신 분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 거고요. 좀 움직임이 폭이 클 때는 이런 장에서는 쉬면서 그냥 서울경제를 시청하시는 게 돈 버는 것이 아닐까. 뭐 이슈는 천천히 귀로 듣고 좀 관망하는 자세.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네. S&P는 관망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관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대비해서는 일단 파란불은 켜고 있습니다. 0.38%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고용지표가 호조로 좀 발표가 되면서 고용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었고요. 하지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런 상승을 조금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좀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도와 우리 멘티만 매수를 주셨네요. 그러면은 준 차장님의 매도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매도긴 한데 네. 지금 뭐 한 마이너스 한 0.5% 안쪽이잖아요. 그 정도보다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그냥 0 기준으로 보면 이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매도를 든 건데 일단 이제 7월 말부로 그 실업급여는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8월 지금 계속 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보너스 차원으로 뭐 $900를 지급하는 것도 지금 마련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추가 부양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8월에는 또 의회가 뭐 휴장이 아니고 휴회라고 해서 또 이렇게 네. 또 쉬는 기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그 정책의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게 아니라 7월에서 8월까지 중간에 약간 끊기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백이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조금 길게 큰 그림은 저는 무조건 매수고 매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유동성의 힘을 이길 네네. 거는 없다. 그래서 매수로 보고 지금 그런 걸 그 8월 의회 휴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정책이 생각보다 조금 늦게 이제 뭐 아직 논의 중이니까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확정이 되기까지 논의가 계속 필요한 단계인데 뭐 또 휴회 기간도 있어서 이게 네네. 조금씩 지연이 되니까 조금 정책적으로 좀 지속감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자들한테 뭐 이렇게 빌미를 주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뭐 미국 10년채 금리라든지 그런 게 아직 뭐 0.6, 0.7 이 정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런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아직도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맞고 네. 그 장단기 금리 차도 저희가 되게 뭐 이렇게 역전이 되면 이게 뭐 폭락의 징후다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지금 거의 일정하게 뭐 0.5,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까지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 정도 그렇게 조금 변동성이 위로나 아래로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장세에서는 증시가 오르는 패턴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정부에서 돈이 안 풀린 것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네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으로는 계속 매수세를 보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식 그러니까 요즘은 주로 뭐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다 ETF로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한 종목으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바스켓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장은 닫혀 있으니까 뭔가 해지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떤 주말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혹시 선물로 약간 매도로 전체적인 걸 약간 해지하는 그런 것도 약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매도를 들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매도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황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워낙에 또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단 매도를 들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크게 좀 많이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최도현 멘티가 계속해서 좀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뭘로 진입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매도인데 매수로 잘못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청산을 한 상태고요. 네. 근데 지금 3,120.25에서 매도 네. 들어갔어요. 매도를 진입을 하셔서 아까 혼자 매수를 들었는데 매도를 진입을 하셨어요? 네, 그걸 청산을 하고서 잘못 들어가 청산을 하고 네, 다시 3,120.25에서 매도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 3,120.25에 매도를 지금 시장 거의 그 시장가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우리 외환영웅 멘토님은 네. 지금 자리에서 일단 오늘은 관망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네. 매도를 의견을 아까 드셨고 네. 우리 멘티의 지금 자리에서 진입 좀 어떻게 보세요? 320.25 매도 잘 쳤습니다. 단타 매도는 그 자리가 1차 단타 매도를 받고요. 네. 대신에 이제 수익을 길게 챙기지 마시고요. 네. 네. 이게 3,118이 깨져야 됩니다. 네. 지금 3,118.25네요. 네. 그럴 때는 몇 계약 들어가죠? 한 계약이요. 한 계약이요. 그러면은 청산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한 두 계약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3,018.25 지금 되니까요. 25에서 00 사이에 청산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최소 두 계약 정도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5 청산됐나요? 청산했습니다. 예, 청산하시고 제가 그 가격에 이제 1차 매도를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3,120 좀 잘하시네요. 예, 하시고 원래는 이제 매수했을 때 저도 사실은 단타는 매수였습니다. 네. 예, 바로 지금처럼 매매하신다고 했으면은 저는 방금 매수를 사실 시키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언제 얘기했지 몰라갖고 설명하셔갖고 네네네. 원래는 315.75의 매수 아까 전에 그 자리 되게 아까 올린 시간대가 매수 자리였습니다. 단타 매수는. 그리고 이제 단타 매도는 3,120.25 되게 잘하셨네요. 그리고 2차 자리가 3,125.50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올라오면 매도를 얘기하려 했었는데 아주 탁월한 멘티님이시네요. 네. 대신에 계약은 네. 지금 얼마 갖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쪽 몰라갖고 기본이 저희가 한 1,000만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그럼 두 계약은 들어가나요? 두 네. 계약이 안 들어가지 않나요? 1억이요. 1억이요? 1억이면은 한 최소 4계약 정도 이상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최소 2계약 정도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매매 자체가 네. 제 매매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풀베팅인데
아마 그쵸. 대한민국 경제TV에서 풀베팅, 주식을 풀베팅, 해외 선물 풀베팅은 저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손절도 확실하게 자릅니다. 뭐 네, 2만 불이, 네. 3만 불. 대신에 왜 2계약 이상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람의 심리가 1억입니다. 근데 한 계약대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이 자리가 다 들어갔으면은 더 돈 벌었을 텐데 아쉬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죠. 내동매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풀베팅을 얘기하는 거고 과감하게 풀베팅을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통계적으로 차트상으로 확률이 95%가 이상 될 때 제가 풀베팅을 들어갑니다. 당연히 5%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세일 1, 2, 3, 뭐 16년, 17년, 18년 보시면은 제가 손실도 납니다. 실시간으로 막 2만 불, 3만 불 손실 나고요. 8강에서 시작하지만 제가 꼴등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풀베팅에서 막반전에 1등으로 성공하는데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멘티님이 아까 전에 그 자리는 되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매수를 들었다가 매도로 원래 매도인데 잘못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과감하게 청산했잖아요. 참 아주 트레이더로서 아주 100%라고 생각하고 또한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시 매도를 쳤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전문가들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문가일수록 네.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리딩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예측을 안 해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S&P가 상방이에요 막 했어요. 내일도 상방이 끝난다 했는데 오늘 장이 계속 빠져. 누가 봐도 하방이야. 근데 제가 뱉은 거는 상방이라고 얘기했어. 내일도 상방이라고.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뱉은 말 때문에 시장은 떨어진데 상방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멘토님, 최두현 멘티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하시잖아요.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매매 시장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손실 났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별로 없지만 우리 멘티님이 과감하게 원래 매도인데요. 매수를 들었어요. 그래서 청산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매도를 쳤다는 자체가 내가 보다는 전문가보다도 훨씬 트레이더로서는 그런 역량이 충분합니다. 대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치 칭찬을 오늘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3118.25에서 멈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시장이 이제 단축되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낼 생각하지만 딱 여기서 자르고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그죠? 그쵸. 괜히 버틴 것보다 그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다는 건 시장이 또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하면은 바로 매매하지 말고 최소 5분에서 10분 바람이 쐬고 또는 차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시장이 다시 보입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 봤구나. 그러면은 잘 보면 잘 본 만큼은 더 잘 보고요. 잘못 봤으면 잘못 본 만큼 시간을 지키면서 다시 시장을 보면은 홀리지가 않습니다. 대박이십니다. 굉장히 우리 외환여우 멘토님이 좀 극찬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 3120.25에서 매도해서 3118선에서 청산을 했고요. 우리 외환여우 멘토님이 이야기하신 선은 아까 그 자리 3120.25선에서 1차 매도 그리고 2차 자리는 3125.50선까지 좀 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2차 매도 이렇게 좀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수 멘토님의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옆에서 계속 열심히 좀 가이드를 주셨어요. 우리 도현 멘티한테. 네. 자, 네.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 시장은 오늘은 확실히 지금 요 며칠간의 변동성이 S&P가 2% 내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평소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요즘은 시장이 거의 움직이질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와 그다음에 기대감이 균형을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장도 짧기도 하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 날이어서 오늘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도 없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 당하다가 아마 마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봤던 선이 3,118.5에서 네. 9 사이를 보다가 네. 이제 멘티님한테 짧게 매도 자리를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잠깐 잘못 들어가셨다가 금방 또 청산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주 청산을 빠르게 잘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수익은 또 확정이 됐고. 네, 수익은 다행히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럼 이제 오늘 일단 그래도 뭐 2시까지 좀 네. 흘러가잖아요. 저는 이제 3,118 요선이 네. 좀 강한 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3,119 이 선이. 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못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선을 못 뚫고 올라오면 아까 매도 들었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장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이런 횡보장은 네. 거래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아까 외환영은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망하는 게 돈을 버실 수도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19선 뚫지 못한다면 일단 매도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 좀 멈춰 있는 봉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횡보하는 장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의견 좀 들려드리고요. 자, S&P 일단 한번 짚어봤는데 그래도 S&P보다는 나스닥이 움직임이 조금은 더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같이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수 멘토님은 S&P, 나스닥은 좀 자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나스닥 자리가 지금 보시면 한 1340선 네. 전후에서 계속 자리를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진 못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나스닥은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나스닥은 매도를 하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쵸. 시장이고 지금 최고가도 계속 뚫었고 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약간 매수를 보는데 오늘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인 것 같아요. 매수인 것 같고 아까 시작했을 때 잠깐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을 잠깐 짧게나마 수익을 먹었을 것 같은데 한 10시쯤에. 아, 그러네요. 네. 네, 매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 매수하게 되면은 네. 제가 중간에 얘기해도 네, 돼요? 네, 네. 지금 단타 매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가격을 얘기해드리면은 네.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네. 이미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멘토님? 들어갔어요. 얼마에 들어갔어요? 네. 1353이요. 지금 시장가에. 성격 대단하시네요. 네. 잠시만요. 예, 바로 시장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지금 56. 56. 예, 네. 56에서 58까지 사이에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1348 내려왔을 때 좀 사라고 하고 싶어요. 네, 거기다 네. 매수를 좀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1348, 1300. 48.25 사이. 40. 거기서 매수를 차라리 걸어주시고요. 네. 예. 매수를 걸고. 예, 매수 걸고 좀 기다려주시고 지금 사신 거는 네.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 자, 일단 지금 나스닥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이현수 멘토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는 일단 나스닥은 좀 매도를 보기가 어렵다. 지금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S&P와 반대로 지금 나스닥은 매도를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 또 오늘 장에서도 한 1340포인트 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와중에 우리 최도현 멘티가 매수 진입을 했고요. 하지만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눌려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일단 나누고 있었고 우리 외환용 외환용 멘토님도 1348선에서 이제 눌림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자리값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도현 멘티는 매수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1353선에서 매수 진입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수익 손실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환영우 멘토님은 1356선에서 58선까지는 오늘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좀 보시던 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S&P를 차라리 매도를 좀 걸어놔 보실래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3128.50에 3128.50에 매도를 좀 걸어 놓으시고 손절을 좀 잡겠습니다. 3135에다가 가겠습니다. 3135 손절 잡고 그 한 계약만 한번 걸어보고요. 네. 아까 그 2차 매도선보다 좀 더 올라왔네요. 예, 좀 안정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는 계약수가 지금 몇 계약으로 보통 대응하시죠? 한 계약으로 하시죠? 네, 저는 소신인 개미 투자자여서 한 계약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차라리 안 오면 안 산다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볼 때는 계약수가 여러 개면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에 사서 네. 좀 한번 보이겠는데 한 계약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차라리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3,000
54까지 올라왔네요. 54.25. 네. 그럼 청산 준비하세요. 잠시만요. 아, 멘토님 저희 57 청산. 57.50 청산. 자, 청산 됐나요? 했나요? 청산이 된 돼요. 건가요? 아까 지금 56에서 청산? 58까지 간댔잖아요. 57.75까지 갔습니다. 정확하게.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지금 좀 청산 안 됐네? 그러니까 요거가 보시면 실시간인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네. 전문가들이 매수매도 방송을 해서 따라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53에 매수하셨으니까는 네. 56에서 58까지는 올라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 그 부분에다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걸어놔야 되고 아까 좀 했듯이 제가 48선에서 기다려서 매매하는 것도 좋다. 근데 53에 트레이더로서 아주 적격인데 53에 딱 시작과 매매하셨으면은 바로 걸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스닥은 되게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네. 보고 나서 청산하려면 늦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한 틱 차이로 56에서 58, 57.75 딱 하고 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딱 걸어놓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두 계약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53에 걸어놨으면 48.5 그래서 56 지금 올라가네요. 네. 56에서 58 사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분명 갔잖아요. 갔는데 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냐? 아니야 또 올라갈 거야. 이러다가 빠지면은 대응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때는 어떻게 되면 본절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진입한 가격을 원래 청산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본절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손실 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9% 요거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나 해외 선물은 99% 심리 게임입니다. 1%의 기술력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만 제가 맨날 단순 무식하다고 잘난 것도 없다고 얘기한 게 저는 매매로 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승부한다는 거는 그냥 시장이 대응해서 어느 정도 줬을 때 끝내야 되는 거지. 네. 요거를 욕심을 내고 나는 본전만 오면 돼. 그러다가 본전이 오잖아요. 그럼 난 수익을 내고 싶어. 또 수익이 가잖아요. 그럼 더 내고 싶어. 예, 그렇죠. 그러다가 본절 오잖아요. 그러면 본절이면 내가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데 손실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못 팔게 돼요. 그럼 손절이 없어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내는 게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 제가 분명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방송에. 그럼 걸어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어놔서 청산됐어요? 네, 청산이 됐습니다. 얼마에 걸었어요? 청산? 사실 56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겁이 많다 보니까 55에 55.25에 걸어놔서 얘기 없어갖고. 청산이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56에서 58 사이 그 중간에 청산했으면 더 좋았지만은 55에도 청산 대박인 겁니다. 예, 저는 뭐 이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할 수 있는 차트가 있고요. 추세 매매할 수 있는 차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다음에 대회할 때는 뭐 2달 동안의 실시간 대회 단타 단타 매매로 내가 대응을 하겠지만 누누이 개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단타 매매로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내 계좌는 스스로로 다 손실 납니다. 뭐 증권사 차장님들 오시고 했지만 증권사 배불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지 증권사도 버는 거고 내가 살아야지 증권사도 있고 시장이 삽니다. 네. 그렇죠? 증권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증권사 직원분들. 저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올해 계속 거래해서 수수료가 계속 나오는 게 낫지. 그렇죠. 네, 한 번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게 훨씬 지금 보는데 나스닥 빠지네요. 네. 나스닥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지 마세요. 네. 아까 지금 분명 단타 매매를 했고요. 근데 지금 48에 매듭 들어갔나요? 매수? 네, 매수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그럼 50에 청산하세요. 50.50. 50.50에 네, 청산. 분명 아까 1348에 제가 매수 시켰습니다. 그죠? 네. 50.50 청산 됐나요? 50점. 정 안 되면 50에 청산해도 됩니다. 뭐 한두 틱 갖고 하지 마세요. 청산은? 네, 청산 됐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축하. 나이스. 자, 매매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두 틱을 아까워하면은 그냥 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 벌 거야. 분명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50만 원 벌 거야. 나는 10만 원 벌 거야. 1000만 원 벌 거라는 기준을 두는 순간 죽습니다. 시장은요. 995만 원까지 벌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심리가
5만 원 더 벌려고 매매하다가 5만 원 더 벌려다가 995만 원이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본전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실 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가 내 돈까지 다 날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습니다. 한 틱 더 수익 챙기려다가 4,800만 원 날아갔습니다. 우리 맨날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지만 한 틱 더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청산은 시장가 청산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잘 아시네 아주. 시장가 청산 제일 좋고 진입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시장가 진입을 해서 지금처럼 시장가 청산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시장가가 제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특히 나스닥은 되게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어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청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멘티님 대박입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좀 쉽니다. 네. 예. 자, 일단 오늘 이 전략을 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처음에 1353에서 매수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55선에서 또 청산을 했고요. 이후에 눌려줄 때 348선에서 매수 진입을 했다가 50.50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계속 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현수 멘토님도 S&P는 아까 매도였지만 나스닥은 매수 쪽으로 좀 보고 있었고 우리 외환영우 멘토님도 그런 전략을 일단 드렸는데 춘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나스닥은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죠. 나스닥은 무조건 매수고. 매수. 네. 네. 나스닥은 지금 딱 아예 2차 그 전기차와 2차 전지 위주로 그냥 네. 딱 흐름이 잡힌 것 같아요. 테마가.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가 며칠 전에 그 도요타 시총을 제끼면서 이제 네, 자동차 네. 시장 시총 1위가 됐잖아요. 그거를 그쵸. 되게 크게 보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P에도 이제 상장 자격의 이제 뭐 몇 년 뒤면은 가능하다 이게 막 있거든요. 뭐 네. 흑자가 뭐 몇 분기 나야 되고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S&P까지 간다. 그러면은 요즘은 다 바스켓 그 ETF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또 S&P 그 ETF에도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또 오를 어떤 여지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주 중심의 테슬라를 중심으로 지금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뭐 친환경 뭐 대체 에너지부터 네. 해서 전기차로 계속 바꾸는 흐름이 되게 빨랐는데 이번 코로나와 이런 테슬라의 급상승을 기점으로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하나의 지금 자동차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의 중심에 있는 나스닥은 뭐 5G도 그렇고 지금 4차 산업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 나스닥은 저는 어떠한 그 뭐 코로나가 갑자기 뭐 증가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힘이 다른 지수들보다는 훨씬 세다. 네, 그래서 그냥 나스닥은 저는 무조건 오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쨌든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 지금 아까 이 도현멘티의 매매 이후에 나스닥이 일단 아까 그 자리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의 매매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후에 보면은 지금부터의 아까 말씀드렸던 40선을 네. 한번 제가 여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셔다가 네. 이게 빠져서 만약에 40선을 건드리면 네. 그때는 이제 40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는 잠깐 매수를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잠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네, 오늘 생각보다 매도세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지수가 매도세가 조금 있어서 네네. 네, 40선을 뚫고 내려가면 매도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40선을 지지받고 올라온다면 오늘 약간 횡보장이어서 네네. 레인지를 정해놓고 레인지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는 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40선 가까이에 좀 왔다 갔다 뭐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이 선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조금 매도를 볼 수 있겠지만 지지를 오늘 상황에서는 오늘 장중에는 계속 지금 40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면 거기서는 조금 또 짧게 매수를 봐도 좋을 거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고 오늘 좀 이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제한적인 레인지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뭐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저점에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현멘티 오늘 계속해서 좀 수익을 냈어요. 네. 지금 수익 상황 한번 확인할까요? 네, 잠시만요. 오늘은 지금 거의 다 지수 선물로 트레이딩을 했죠? 네. 총을 어떻게 말해야 되죠? 잠시만요. 제가 네, 초보라서 화면으로, 네. HTS를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 아이와.
네, 자 지금 잠시 후에 화면으로 같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도연 멘트는 S&P 매도 그리고 나스닥 매수로 진입을 해서 일단 수익을 좀 짧게 단타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낸 상황입니다. 그 수익 상황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됐을까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아직 좀 우리 이현수 멘토님이 좀 도와드리고 계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외환형 멘토님은 지금 나스닥이 일단 아까 그 자리에서 매수 전략을 두셨고 일단 또 수익을 냈어요. 지금 이후의 상황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처럼 뭐 우리 멘티님이 이렇게 단타 매매하듯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단타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중요한 자리가 사실은 1342 사이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깨지면 이제 하방으로 빠질 겁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13,000, 1300, 한 60선 사이입니다. 거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횡보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처럼 시장가 매매로 딱딱 대응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 가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좀 한 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두 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한 계약? 저 같은 초보가 다 베팅을 해도 될까요, 멘토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1억이면은 1억에 들어가서 대신에 손절을 잡아야죠. 그렇죠. 저는 그 얘기합니다. 1억 똑같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초보예요. 한 계약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벌었어.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제가 20년 한 결과 1억 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괜히 한 계약이 들어가서 100만 원이 풀베팅 쳐서 10계약 들어서 1억을 벌걸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면 매매가 꼬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초보든 전문가든 풀베팅 1억에 들어가서 들어가 봐야지 내가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는데 95%는 나머지 5%는 내가 진입이 돼서 내가 진짜 잘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거나 진짜 들어가야지 시장이 더 보여요. 그럼 잘못 들어갔으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럼 10% 손절해서 1,000만 원 손실 났어. 그 다시 한 템포 쉬었다가 들어가면 복구하면 돼요. 저는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라고 한 계약 두 계약이 아니라 매매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총 몇 계약까지 들어갈 수 있죠? 총 6계약까지. 6개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바로 밑에서 한번 매수 잡고 한번 횡보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네. 괜찮나요? 네. 예, 그러면은 1345에 매수를 걸어보고요. 네. 45에 예, 매수를 걸고 단타 매매 하겠습니다. 바로. 6개를 다 걸어. 아니야. 한 계약씩 하고 하자고. 뭐 지금 대응을 제가 매매 패턴을 모르면 여기서 계약할 수 있어요? 예, 한두 계약 기준으로 할게요. 한 계약으로 먼저 하시고 매수 걸고요. 네. 그리고 손절은 짧게 잡을게요. 1343으로 잡게 해요. 43이요? 예, 손절 네. 잡고요. 45가 매수가 되면은 1350.20에 네. 청산 준비하겠습니다. 매도를 걸어서요. 잠시만요. 이건 단타 매매입니다. 초단타 매매입니다. 사실은. 숫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345에 매수를 걸고요. 네. 1350.50에 매도를 걸어보세요. 그게 이제 청산 자리입니다. 매도 매수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네. 345의 매수 그리고 350.50선에서 매도 그러니까 청산입니다. 매도 청산을 지금 그 손절은 45점 빠지네요. 손절은 네. 짧게 잡을게요. 진입됐겠네요. 45 찍었습니다. 그죠? 네. 예, 손절 잡으세요. 1343에 47.5. 400만. 좀 짧게 해볼게요. 청산은 48로 청산해주세요. 네, 청산은 348선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진입을 좀 8 청산. 네, 됐죠? 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매수 진입을 하고 또 매도 청산까지 지금 일단 위에 거는 다 취소합니다. 네, 일단 오케이. 그 자리는 다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좀 청산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도연 멘트 다 됐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숫자가 4개, 5개가 이상 넘어가면은 잘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제가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다음에 또 그 조언 주시면은 바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요멘티의 수익 상황 같은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1부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